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3차 의료기관 상급병원 진료 시 필요한 2차 기관 의료기관 준비물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종합병원인 2차 의료기관을 다니시던 분이나 아니면 동네에 있는 의원을 다니시던 분들이 만약에 국가보건 장애진단서를 발부를 받기 위해서 3차 의료기관인 상급 종합병원을 가시려고 그러면 그냥 가시면 진료도 못합니다. 그래서 꼭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준비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이 3차 의료기관인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을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을 겁니다. 2차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 있는가? 그랬더니만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전화 상담하시는 분이 제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1차나 2차 의료기관 진료 의뢰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복용 중인 약 처방전이 있으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오고 수술을 했거나 하는 그런 기록지 등 또 영상물 해놓은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CD에 복사를 해서 그 CD도 같이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물어보았습니다. 그 진료 의뢰서는 1차나 2차 기관 아무거나 발부를 받아도 되냐? 그랬더니만 1차, 2차 아무거나 가지고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구나 하고 제가 2달 반 전에 진료받기 2달 반 전에 전화를 했고 그러고 난 상태에서 예약을 하면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모든 계획을 다 세워 놓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영상으로 제가 만들어 드렸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진료과 문제로 인해서 일주일 전에 다시 상담하시는 분과 통화를 하면서 혹시나 하고 또 한 번 더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국가유공자인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진료 의뢰서 말고 더 필요한 서류가 있는가? 물어봤더니만 이번에 전화를 받는 상담원은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 2차 의료기관 진료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2차 기관, 1차 기관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를 했죠. 그 전에 내가 전화해서 상담사하고 통화할 때 분명히 그 상담사는 1차 기관이나 2차 기관 아무거나 상관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지금 2차 진료서 의뢰서만 필요하냐 얘기했더니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1차나 2차나 상관이 없답니다. 일반인들, 그러니까 우리같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 참전유공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1차 진료 의뢰서만 있어도 3차 의료기관을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상관이 없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이나 고엽제 후유의증, 나머지 모든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1차 의료기관은 안 됩니다. 왜? 단계 계단을 밟고 올라가듯이 3차 의료기관을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2차 의료기관 진료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 2차 의료기관 진료 의뢰서가 있어야만 3차 의료기관 진료를 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1차 기관은 안 된다고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1차는 안 됩니다. 무조건 2차 의료기관. 자, 그러면 2차 의료기관과 1차 기관은 어떻게 표시가 되는가 하면 그냥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 의원들은 1차 의료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접수하는 아가씨들한테 물어보세요. 여기가 1차 기관이냐, 2차 의료기관이냐. 자, 그리고 2차 의료기관은 웬만한 동네에 있는 종합병원이라고 써져 있는 큰 병원들, 여러 개의 과가 있고 조금 크다 하는 그런 병원은 다 2차로 보시면 됩니다. 큰 대형 병원들 말고 대학병원인급 큰 대형 병원은 3차 의료기관입니다. 그 3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고, 대한민국에는 45개의 상급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큰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큰 병원들은 다 종합병원 2차 의료기관입니다. 그러니 궁금하실 때는 그 접수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진료일 기준 일주일 전에 발행한 것. 왜 이게 이렇게 또 중요한가 하면, 제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을 총 3번에 걸쳐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을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 이 진료일 기준일 일주일 전에 발행한다는 것은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전화해서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진료 의뢰서가 필요한데 일주일 전에 발행한 것에 한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죠. 꼭 일주일 전에 발행한 것이어야 되냐? 그렇다면 일주일을 넘어가면 진료 의뢰서가 효력이 없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전화를 했을 때는 전혀 이와 관련된 얘기가 없었고, 또 제가 두 번째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서 제가 다른 분에게 연락을 해서 그분은 이미 한 달 전에 진료 의뢰서를 발부를 받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11월 6일 날 진료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듣고 부랴부랴 다시 전화를 드려서 진료 의뢰서 기존에 받아놨던 거는 사용을 할 수 없다고 그러니 다시 가서 진료 의뢰서를 발부를 받으십시오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료일 기준일 일주일 전에 발행한 것, 아무리 일찍 받아도 일주일이 지나면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만약에 진료 날짜가 정해지면 그 날짜로부터 일주일 전에 이 진료 의뢰서를 발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2차 의료기관 진료 의뢰서가 있어야지 당연하지만 그 진료 의뢰서가 일주일 전에 발부 받아야 된다는 것, 일주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복용 중인 약 처방전이 있으면 이 내용을 꼭 지참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지금 약들을 드시고 계실 건데 그 약에 대해서 처방전이 있을 것입니다. 병원에서 이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약국에서 약을 받으세요 하면서 처방전 2장이 나옵니다. 요즘은 본인들이 직접 처방전을 발부받기도 하는데 그 2장을 약국에 갖다 주면 약국에서는 한 장은 약국이 갖고 한 장은 다시 돌려줍니다. 그럴 때 그 처방전을 갖고 이 3차 의료기관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약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약도 아주 독한 약인데 그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또 다른 질병이 있어서 갔더니만 또 거기에 맞는 약을 주게 되면 약이 중복해서 내 몸에서 작용을 하게 되면 내 몸에 또한 엄청난 무리가 따르고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약 처방전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존에 본인들이 약을 먹고 있는 분들은, 약을 안 먹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처방전이 없겠죠. 그런데 약을 먹고 있는 분들은 그 처방전을 꼭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야지 거기에 맞춰서 약을 처방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 기록지 같은 거 있으면 가져가고 없으면
정확하게 내가 언제 어떤 수술을 했는지 그 내용을 적어서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의사한테 보여줘야지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2차 의료기관이나 1차 의료기관과 달리 3차 의료기관은 생각 외로 진료 시간이 짧습니다. 2, 3분 만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이것저것 설명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그러니 중요한 내용들은 본인들이 다 적어서 가지고 가가지고 그 종이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언제 수술을 어떤 수술을 했다. 그리고 지금 몸 상태는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 하는 내용을 미리미리 적어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2차 의료기관에서 내가 검사한 자료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도 복사를 해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가서 접수할 때 다시 이제 또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어떻게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가서 접수하고 이 영상 CD 등록하는지 그런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끝으로 제가 2차 의료기관에서 영상물 같은 거를 복사를 하면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앞에 국가유공자라고 하시는 분, 나이 좀 많이 드신 분이 그분 또한 영상 CD를 복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뒤에서 가만 들어보니 6년 전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접수하는 아가씨가 이 6년 전 내용을 왜 복사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건 너무 오래돼서 사용을 할 수가 없을 건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분은 그냥 막무가내로 그 6년 전 내용을 복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렇게 오래된 영상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MRI가 되었든 CT가 되었든 최소한 6개월 전 자료를 가지고 판정을 하는 거지 이렇게 6년이 지난 내용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왜 이분께서는 6년 전 내용을 복사를 해달라고 그러는지 그 다음에 제 차례 가지고 제가 끝나면 다시 이분한테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그랬었는데 이미 어디로 가버리고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어떻게 아무런 도움도 못 드렸는데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준비를 하시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찍으십시오. 영상을 찍어서 가장 최신 영상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거지 오래된 6년 전 이 병이라는 게 어제 다르고 오늘을 다르고 하루가 다르게 또 변하는 그런 질병들도 있는데 6년 전 내용을 가지고 누가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왜 6년 동안 단 한 번도 검사를 안 했을까요? 그만큼 건강하시면 그런 건강한 몸으로는 또 재판정 신체검사나 재확인 신체검사 해서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나올 확률이 더 큽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도 대상자, 그리고 참전유공자이신 분들 만약에 3차 의료기관으로 가시려고 그러면 첫 번째, 2차 의료기관 진료 의뢰서가 있어야 되고 1차 기관은 안 됩니다. 두 번째, 진료일 기준 일주일 전에 발행한 거, 일주일 전에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용 중인 약 처방전이 있는지 이 처방전을 꼭 지참을 해야 되고 만약에 수술한 기록이 있다 그러면 수술 기록지도 복사를 해달라 그래서 가져가십시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 수술 기록지가 없습니다. 그 병원까지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오래된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영상 기록물을 CD로 복사를 해달라 그래서 이 CD를 또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접수하고 등록하는 방법, 그런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국가유공자를 위한 3차 의료기관 상급병원 진료 시 필요한 2차 의료기관 준비물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만약에 3차 의료기관 가시려고 그러면 꼭 이와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